네, 안녕하세요. 호주력 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집을 나섰는데 무지개가 떠 있어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랜만에 이런 무지개를 좀 보여드리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봅니다. 지난밤에 계속 비가 오고 아침까지도 좀 내렸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나오니까 무지개가 떴네요. 네, 오늘 제가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하긴 뭐 점쟁이도 힘들 거예요.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호주 정부에서 발표해온 내용, 뭐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틀리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쭉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조금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일단 뭐 이거 뉴스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경제에 갖고 오고 있다, 호주 경제에 갖고 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1930년대 제가 유리창이 좀 더러워서 닦을게요. 어, 저도 30년대를 살아보질 않았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뭐 감히 짐작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코로나가 진짜 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절감하게 되네요. 뭐 봉쇄 조치, 뭐 락다운으로 국가 간 뭐 무역 거래가 뭐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내수 경제 역시도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이죠. 사실 저도 뭐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경제 대공황 때는요 실업률이 연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갔었는데 반면에 코로나는 요 단 몇 달 사이에 떡상을 해버렸죠 실업률이. 떡상하라는 것들은 안 하고 엄한 놈이 떡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뭐 6월까지 한 10%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뭐 10%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실업률이 미쳐 10%면 어마어마한 날뛰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많은 사업체들이 파산하거나 혹은 뭐 정부 긴급 지원 요청, 뭐 얼마 전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스콧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달 만에 호주인 1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대요. 근데 여기 내용상 보니까 호주인만 통계를 낸 것 같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높아지겠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제한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이제 호스피탈리티, 네, 관광 쪽인데 이 관광업이 호주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걸 감안한다면은 참 충격이 크죠, 호주 경제에. 네, 호스피탈리티 쪽에서는 약 한 44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 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사회적 봉쇄 조치가 지금과 같은 레벨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호주 경제가 일주일에 약 4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봉쇄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스테이지별 플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조치들을 이제 단계별로 완화를 해나가는 건데 이거는 모든 시나리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약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태원 클럽 확진자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침에 무지개가 떠갖고 무지개를 보여드리려고 희망찬 그런 느낌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아, 환장하겠네. 하지만 이 비는 언젠가 그칠 것이고 여러분, 네, 저희 꿋꿋이 잘 나아가면 또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비 그칠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당분간 호주 경기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하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호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저는 이민정책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생각으로는 2020년 4월 189 비자 인비테이션 라운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50장만 발급했어요. 딱 50장. 전달에 1750장 발급했거든요. 근데 완전 대조적이죠. 진짜 무슨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참, 뭐랄까.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네.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술 이민 인비테이션 라운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좀 실망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높은 마당에 취업 이민 등을 통해서 이민자가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범무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돌에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호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민 정책의 디테일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혹은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비자를 갖고 들어왔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적은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비자 그란트 기간이 얼마 될까? 무슨 컨디션에 걸려 있을까? 저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들은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죠. 불법 체류 혹은 뭐 위장 결혼 이런 것들. 네.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와서 취업 비자 등을 통해서 호주의 영주권을 얻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정확한 메커니즘이 뭔지는 잘 모르세요. 어떠한 조건들을 수반해서 비자가 그란트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세요. 뭐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뭐 이민 직종 리스트 MLTSSL에 있는 직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은 호주인들이 이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이 직종에 종사를 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외국인들을 비자를 정하면서 데리고 와서 그 직종에 종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호주인들이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런 거지, 호주인에 비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거나 호주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는 관계가 멀어요. 뭐 482 비자, TSS 비자 같은 경우 살펴보면 최소 연봉 조건이 있죠. 53,900불. 그리고 AMSR, Annual Market Salary Rate이 따로 있어요. 또 조건이. 그래서 결국 이제 호주인과 외국인과 동일한 레벨의 임금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호주인과 외국인을 놓고 고용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요, 호주인을 고용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에요. 언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적인 부분에서 뭐 노미네이션을 해도 돈이 들어가죠. 스폰서십 자격을 딸려도 돈이 들어가죠. 스케일링 오스트레일리언스 펀드 내야 되죠. 이런 것들 내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우리 실업률도 높은데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지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호주가 지금 현재 트래블 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유지가 최소 3, 4개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인구 이동을 막고 있으니까 뭐 이민자 유입은 잔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콧 모리슨 총리에 따르면 2020-21 회계년도에는 2018, 19년 회계년도에 비해서 이민자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이 호주가 30년 가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뭐 호주에서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업해서 경제 활동하고, 영주권을 바로 취업한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임시비자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보면요, 호주의 부족한 근로자의 자리를 채워주면서
호주 정부의 지원이나 복지 혜택은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는 순납세자예요. 거기다가 호주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를 또 하죠. 호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수입원이에요. 호주는 고령화 사회예요. 세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신규 납부자보다 은퇴하면서 빠져나가는 수가 더 많아요. 부족한 신규 대상자 자리를, 신규 납세자 자리를 외국 이민자들이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2% 내지 2.5%의 실질 경제 성장률 중에서 1%는 이민자들이 담당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난 이후에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이민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호주는 이민자들 유입 없이는 호주가 운영이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소극적인 이민 정책의 시행은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제 예측이 뭐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 있어서 판단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제 예측이 틀리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소극적인 이민 정책은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어떤 그 호주 사람들을 어떤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업률 높아져 있고 지금 경기가 안 돌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데리고 들어올 어떤 그 메리트라던가 그 데리고 올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하락이 좀 둔화되고 회복세에 들어서게 되면은 경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을 확보하려는 이민 정책을 또 펼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주정부 권한을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이민 정책 변화 흐름을 본다면요, 무차별적으로 영주권 남발하진 않을 거예요. 자격이 안 된 사람한테 무슨 뭐 로또 같이 행운이 찾아오고 이런 형태로 영주권을 따는 게 아니라 이민성이 정해놓은 스탠다드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소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요 기간이 짧아지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내에서 이미 학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점수제 기술 이민을 바라보고 호주에서 학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진짜로 CCL 시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CCL 시험. 이거 영어 시험 보셔갖고, 지금 저랑 뭐 비자 진행하신 분들 보면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독학으로도 많이들 따오세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고득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IELTS 8.0에 상응하는 점수를 확보하시게 되면 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IT, 회계 쪽 학생들은 프로페셔널 이어 꼭 하세요. 지금은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호주 사람들도 실업률이 높은 마당에 임시비자 소지자의 입장에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갖고 가는 건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안 되는 취업 시장의 문을 자꾸 두드리시기보다는 프로페셔널 이어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로 솔직히 조금 막말로 얘기하자면요. 돈 주고 점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점수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네. 이 5점 꼭 확보하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한편 학업을 예정하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가실 예정이시다라고 하면은 지방지역 학업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지역 학업 점수 5점 뿐만이 아니라 485 졸업생 비자 연장에 있어서도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의 반등,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호주 내 체류 기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워홀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꼭 세이브해 두시고요. 미리 땡겨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내가 1년을 호주에서 더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영주권이 그 갈림길에서 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지역 학업 점수뿐만 아니라 또 주정부 후원 이민 옵션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 취업 이민의 경우
좀 볼게요. 취업 이민은 보통 이제 보케이셔널 섹터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현재 학업을 하고 있고 졸업까지 시기가 조금 남으셨고 나의 점수 만점 받으실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주정부 후원을 통한 점수제 기술 이민 옵션도 고려를 해보세요. 190 비자 같은. 영어 점수를 많이 좀 높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네. 영어 점수만 조금 높게 확보하고 싱글 점수 확보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실 수 있는 점수 레인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제 기술이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나이가 안 된다던가 혹은 영어 점수를 받는 데서 한계가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취업 이민만을 통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 하면 상위 학업으로 연장을 해서 학생 비자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그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어요. 학업 연장을 통해서 호주 내 상황이 반전이 되기를 좀 기다려보는 거죠. 지금은 무턱대고 졸업생 임시 비자 받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는 18개월밖에 없잖아요. 이 기간 안에 호주 경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학생 비자를 조금 연장을 해서 호주 내 트릴 시간을 좀 버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준비된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벌어졌어요. 코로나는 벌써 터졌고 경기는 둔화됐고 경기 침체가 왔고,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하지, 이거 호주 왜 이래, 왜 하필 내가 이민해야 될 때 이런 일이 터지고 이래, 거지 같네, 이렇게 뭐 불평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모두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아주 뾰족한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제가 드린 팁들을 통해서 조금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루트를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호주 유학클럽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